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진학원 영어 강사 한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광영고 2학년 2021년 2학기 기말 시험지 분석과 해결책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지금 이 시험에 대한 분석을 잘 하고 해석을 잘 하면요. 우리가 이제 고3이 됐을 때 EBS를 대비하게 됐을 때 EBS가 내신으로 나올 때 우리가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자, 분석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시험에서 가장 핫했던 문제 유형은요, 바로 듣기였습니다. 듣기가 5문제 나왔는데, 한 문제당 한 약 3점 정도 했었는데, 최상위권 친구들이 한 문제에서 2문제를 틀리는 바람에 대다수가 틀렸어요. 다마진에 잘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90점을 넘기는 게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 뭐 때문에? 듣기 때문에. 자, 이런 유형이었고, 자, 그 다음에 객관식은 뭐 별반 차이 없었고, 서술형이 있었는데, 서술형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문제는 적은데, 배점이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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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점이에요. 그러니까 배점이 높은 거야. 그래서 물론 진짜 상위권 친구들이 다 맞출 수도 있겠지만 실수를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수를 하면은 뭐 2점 깎여, 3점 깎여 이러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상위권 친구들의 점수가 한 그때 90점 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듣기부터 한번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듣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의 심정 막 해가지고 잘 보면은 언급되지 않은 것, 남자의 의견, 남자에게 부탁한 일 해가지고 다 수능 모의고사에서 봤던 문제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속도가 빨라지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소재, 어떤 그 듣기 이 스크립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재가 좀 단어가 모른다거나 잘 안 들린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수능 이 모의고사 유형의 어떤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말고는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객관식인데요. 객관식 유형을 좀 나눠봤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는 유형 모든 게 다요. 수능 유형입니다. 다 수능 유형이에요. 밑줄 친 의미, 주제 찾는 거고요. 연결사의 동의, 연결사 없어졌죠, 그렇죠? 수능에서는 연결사는 없어졌어요. 연결사 유형은. 근데 지금 이 내신에서는 연결사 문제가 한 문제 나왔는데 연결사가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봤던 연결사의 동의어까지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왔고요. 그 외로는 뭐 주제, 뭐 제목 빈칸은 다 많이 봤던 것이고 순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쉬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그 리딩 파워의 어떤 한글 내용만 전체 다 막 훑어봤잖아요. 훑어만 보고 내용의 흐름만 알았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따 예시는 이따 문제를 통해서 알려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표시했던 게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가 내신에서 가장 쉽게 많이 등장하는 유형이에요. 바로 어휘, 문법, 그리고 일치불일치요. 제가 이번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 광영고의 일치불일치가 좀 까다롭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는 까다롭지 않게 나왔고요. 문법도 쉽게 나왔고 어휘 중에 한 문제를 빼고는 다 쉬웠거든요. 근데 그 한 문제조차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단어 진짜 깊이 있게 알아서 푸는 건 아니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의 어떤 다이어, 확실한 뜻까지 다 완비가 되어 있는가 이거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제가 이따 문제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수능 유형으로 객관식 출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서술형인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 알아보기 힘드실 건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얘랑 얘예요. 1번과 4번이고요. 1번과 4번에 이렇게 빈칸처럼 해가지고 빈칸에 단어를 골라서 넣는데 이 단어의 형태가 이 어떤 구문상 알맞아야 한다. 문법상 알맞아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비할 때 빈칸 자료를 채워도 좋고요. 지문을 겁나 많이 읽어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신텍스를 배워서 이 어떤 단어가 들어갈 때 수동태로 들어가야 되는지 능동태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동사가 있으니까 준동사로 들어가야 되는지 동사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분석은 했고 나머지 3번 같은 경우는 겁나 쉬웠거든요. 왜냐면 단어를 다 줬어요. 단어를 다 주고 한글 다 주니까 영작 못하면은 이거는 영작 기본 시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 같은 것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로 진행을 하고요. 자, 그럼 해결책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듣기랑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듣기, 객관식, 서술형 다 포함해서 해결책을 말씀드릴 거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해결책입니다. 자, 일단 듣기 같은 경우는 수능 및 모의고사 듣기를요, 배속을 해서 딕테이션까지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딕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받아쓰기예요, 받아쓰기. 받아쓰기 할 때는요, 모든 어떤 문장을 다 쓰는 게 아니라 특정한 잘 안 들리는 부분만 뚫어가지고 이제 그걸 단어를 채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듣기 연습할 때 디테일한 부분까지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테스트를 보거나 시험을 볼 때 대략적인 내용과 대략적인 어떤 주제 그리고 마지막에 여자가 할 말 이런 것들은 되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공부를 할 때 딕테이션 하지 않고 그냥 문제풀이만 하잖아요. 대략적으로만 공부를 하면은 디테일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헷갈릴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학 동안에 듣기를 공부할 때는 디테일에 신경 쓰자. 이 디테일, 디테일로 적겠습니다. 디테일만 신경 써주면 듣기는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 다음 객관식입니다. 자, 객관식 이렇게 하니까 복잡한데요. 제가 딱 묶어 설명드릴게요. 지금 잘 보세요. 딱 여기를 보시면요. 주제 파악 있죠? 주제 파악 있죠? 주제 파악 있죠? 주제 파악 있죠? 지금 어휘와 제목과 빈칸과 밑줄이 다 주제 파악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만약에 이제 고3 때 EBS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주제 파악 위주로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리딩 파워 얘기하면서 리딩 파워 시험 전날에 제가 막 순서대로 흐름 정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거의 주제는 뭐다. 이거가 필자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다라고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할 때 여러분이 읽은 지문에 대해서는 주제를 무조건 알아야 돼요. 무조건. 주제를 알면은 이 지문을 넘어가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휘 4문제였고 제목 요거 아마 한 문제 2문제씩이었고 한 문제였으니까 거의 한 7문제, 8문제에 대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문 내용의 흐름 파악인데요. 지문 내용의 흐름 파악이고 또 지문 내용의 흐름 파악이에요. 뭐죠? 일치 불일치도 있고 순서도 있고 뭐 제거도 있었죠. 그렇죠? 또 있나요? 또 없죠?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문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면은 우리가 3가지 유형을 다 쉽게 맞출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제가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시험 전날에 이 내용의 흐름을 다 짚어줬어요. 모든 지문, 그 리딩 파워에 있는 24지문을 다 짚어줬습니다. 뭘로? 다 한글로. 자, 한글로 짚어주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나요? 안 편하나요? 여러분 다 막 따라서 말했잖아요. 막 제가 막 물어보면 다 대답하고 다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정리가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요. 실제 일치불일치, 한글, 이번에 일치불일치 한글이었잖아요. 보기가. 그쵸? 다 맞출 수 있었고. 또 순서 여러분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정말 진짜 내용만 알아도 맞출 수 있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제거 문제는 주제를 파악한 다음에 주제와 맞지 않는 걸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내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지문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문에 대한 내용과 이제 내용에서 벗어나는 그 한 문장을 찾는 게 너무 쉬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하면은 큰 문제가 없고, 문법 같으면은 학원에서 주는 구매자료 있지 않습니까? 또는 제작자료 있지 않습니까? 풀면 돼요. 그리고 연결사 같은 경우는 이 연결사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연결사 다 체크해 주지 않습니까? 그 체크된 연결사에 대해서 동의어를 다 외워주면 되겠죠. 그건 제가 정리해 드릴 거고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면은 객관식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됐죠? 자, 단어 암기. 이 어휘에서 한 문제 정도가 좀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그거는 제가 이따가 지문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정리하면요. 객관식의 대다수는 수능형이고 그리고 우리가 내용을 대비하고 내용의 흐름을 익히고 주제를 알면 맞출 수 있다 없다? 맞출 수 있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제가 한글로 내용 정리하고 한글로 주제 파악해도 이 시험 문제는 영어로 나오거든요. 영어 보기도 영어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영어를 한글로 바꿀 수 있는 해석 능력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잘 보세요. 이 대비는 제가 다 해줘요. 이 대비는 제가 다 해주기 때문에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해석을 겁나 잘해야 된다. 왜? 다 한글로 해줄 거니까. 여러분, 영어에서 한글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건 뭐냐면 제가 이 문제풀이를 되게 쉽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알면 된다, 이것만 알면 된다 했는데 진짜 이것만 알면 되는지 좀 증명을 해드리려고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가장 핫하게 많이 틀려오신 문제인데요. 이게 A와 B에 들어갈 어떤 영어 단어를 찾는 거였는데요. 이 객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A에는 구불구불한 이러한 뜻이 들어가는 단어 선택이었고 여기는 소비 또는 뭐 고갈, 사용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서 보기를 보면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A번에는 구불구불한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랑 얘가 들어가야 됩니다. 평행한 이를 뜻을 가지고 있는 parallel 뜻 끝나야 되고 없어야 되고 horizontal 이것도 수평선, 일직선 아닙니까? 얘도 아닙니다. 그럼 1번과 3번은 제껴야 돼요. 누가 봐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다음 2번과 4번 B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소비, 뭐 사용, 고갈 뭔가 이제 써서 없어져 버리는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잘 보시면 이번에는 executive가 나왔어요. 경영상의 아니죠, 그렇죠? 여기는 수입이란 뜻이에요. 수입, 이익 아니에요. 그럼 1, 2, 3, 4번이 다 아닌 거예요. 몇 번 남았어요? 5번 남았어요. 5번은 이게 고갈이에요. 소비란 단어와 같이 쓸 수 있는 동의어고요. 얘는 우리가 몰라요. 이해됐습니까? 제가 이걸 처음에 문제 냈을 때 학생들이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이 단어 이거 외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디 나오나요? 이거 어떻게 외우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라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지만 제가 말한 건 달랐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거를 어디에 나온 줄 어떻게 외웁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솔직히 어떤 단어인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소에 뭐 경상식 영단어나 어휘 끝이나 다른 영어 단어책을 봤을 때 이런 단어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모든 뜻을 외우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이 단어가 어떻게 쓰는지 경우의 수를 다 파악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단어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 단어가 답이 아닐 거라 생각을 하고 이 중에 내가 모르는 뜻이 있겠지라는 판단 하에 이거 둘 중에 답을 찍는 친구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 두 개의 뜻, 이 두 단어의 뜻은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었어요. 다 어떤 우리가 모르고 있던 어떤 그런 변칙 같은 게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어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1, 2, 3, 4번을 이제 볼 때 우리가 정확히 앞으로 우리가 아는 단어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과 정확한 어떤 암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다음 순서 문제인데요. 순서 문제가 왜 제가 쉬웠다고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험 나왔던 건데요. 대중교통이 밤이 되면은 좀 구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을 잘 보면요. 지금 처음에 어떤 게 나오냐면 밤이 되면은 택시 잡는 거 힘들다. 그리고 버스 잡는 거, 버스는 끊기고 지하철 끊긴다.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왜? 늦은 밤 되면은 다 끊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문제를 파악해서 실제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답이 C, A, B였어요. 한글 내용 알았으면은 이 흐름을 알아가지고 바로 보자마자 10초 컷 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간 끌렸다고 한다는 거는 한글에 대한 내용, 지문의 흐름에 대한 내용에 대한 파악이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밑줄이에요. 자, 밑줄은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주제를 찾으라고. 자, 처음 문장 봤을 때 이거 학생들이 자기의 의견이 있으면 표현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라고 했죠. 네가 잘 알든 네가 잘 모르든 리딩 파워 있는 지문 중 하나예요. 네가 잘 알든 모르든 표현해. 잘못됐으면 고쳐줄 거고 피드백 받을 거고 좋은 인상 남길 거야. 너는 무조건 잘 될 수 있어. 말해가 주제였어요. 밑줄 친 걸 잘 몰라. 왜 모르냐면 이 문장이 겁나 길어요. 어디부터요? 여기부터 문장 여기까지예요. 해석을 잘 하면 모르겠지만 해석을 못하면요. 그냥 주제를 찾으세요. 보기 볼게요. 자, 주제 나와요? 안 나와요? 너의 생각을 표현해라. 생각을 나타내라.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었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밑줄 친 거는 주제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보자마자 찍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찾으면 문제가 쉬워진다는 그런 문제 유형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제를 무조건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연결사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 연결사는요, 이거 그냥 제가 외우라고 했습니다. 수업 때 인팩트 외우세요. in addition 외우세요. 그 다음에 콜론 외우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보기를 봤을 때 이 콜론이, 여기 콜론이거든요. 이게 C번이 for example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콜론은 뒤에 부연 설명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부연 설명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즉이라는 해석도 가끔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즉이란 게 예를 들어였나? 여기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연결사를 풀 때도 좀 스킬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월 달쯤에 가르쳐 드릴 건데요. 잘 보시면 여기 임팩트는요. 앞뒤 내용 같아요. 앞뒤가 같아요. 그래서 여기 큰 양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큰 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 양의 축적은 더 커진다. 이런 큰 양에 대한 내용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에디션 같은 경우는요. 첨가예요. 첨가. 소재가 달라져야 돼요. 첨가라는 건 소재, 다름. 주제는 똑같은데 소재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지문에서 말하고 싶은 게 세 가지인데요. 크기, 다양성, 속도인데 여기서 크기 얘기했으니까 이 에디션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다양성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more over 나왔잖아요. 여기 체크해 주시고 more over 같은 경우는 또 똑같이 이 첨가, 소재가 달라져야 돼요. 그럼 뭐 나와야 돼요? 여기는 속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속도였잖아요. 저기 velocity. 그렇죠? 속도에 대한 내용 나와야 돼가지고 봤더니 쭉 나오다가 remarkable speed 나왔으니까 속도 나온 것이죠. 근데 속도라는 게 이 큰 틀에서 주제에 있는 양과 다양성과 속도였는데 이 속도란 단어 뒤에 뭐가 나오냐면요. 도서관 카드가 나와요. 도서관 카드. 뭔가 약간 예시, 실내 아닙니까? 실내? 그러니까 지금 얘보다 더 작은 개념이 있고 여기는 좀 일반적인 개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는 예시를 표현하는 예시 접속 부사가 접속 부사라는 건 for example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연결사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보면은 답이 이렇게 as a matter of fact 동의어입니다. 얘 동의어 그리고 얘 동의어 얘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 A와 B는 좀 쉬웠을 수 있어요. 하지만 C에 대해서는 앞뒤의 내용을 조금은 판단을 해야 맞출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연결사에 대해서 2월달에 좀 배울 거고요. 그 배운 걸 통해서 좀 이런 확장된 어떤 동의어들 이런 것들은 또 내신 기간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해결책인데요. 서술형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빈칸에 use를 쓰는데 use를 ing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럼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거는 한번 잘 보세요. 자, using을 보면요. 지금 이 using이요. 동사가 있어야 될 자리인지 동사가 나오지 못하는 자리인지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장이 여기 시작이 여기부터 되고요. 여기가 동사에서 동사로 수동태니까 문장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동사를 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써야 돼요? 준동사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으시면 저희 학원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잘 못 배우신다고 하면 또 기분 상하시니까 어찌됐건 저한테 배우셔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로 여기에 준동사면서 능동이 들어가야 된다까지 알고 우리가 공부했던 걸 토대로 문제를 푸는 거랑 이 구조에 대한 기반 없이 그냥 푸는 거랑은 천지차라고 하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징 같은 거는 이걸 이런 방식으로 풀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겠습니다. should be noted라고 했는데 뒤에 이 대절을 또 목적으로 봐가지고 능동을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가주어 진주어잖아요. 그렇죠? 가주어 진주어 개념이라는 거를 딱 알고 뒤에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여기는 수동이 쓰여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면은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나요, 없나요? 빨리 풀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결을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빈칸이 뚫리는 자료를 많이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신텍스, 구문론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자료를 통해서 익히는 게 좋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형태를 또 물어보는 건요.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받으시는 문법 정리 자료집 같은 거 있어요. 문법 고르는 거. 고르는 걸로도 여기에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실히 그리고 또 자주 많은 회독수로 공부를 했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서술형 1번과 4번이 다 이런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6점과 7점은 여러분 거저 먹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게 서술형 3번입니다. 네, 서술형 2번은 너무 자유영작이어가지고 그거는 좀만 실력 있으면 맞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3번을 보면요. 3번도 되게 쉬운 거였어요. 여기에 원래 문장이 enough to 부정사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해석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소댓 같은 게 실제 보기 중에 있었어요. 그 보기를 보고 이런 구문을 형성할 수 있으면은 오케이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구문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런 영작이 안 되신 분들은 영작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영작도 공부할 수 있는 책이 따로 있어요. 그것도 제가 학원 오시면 추천드릴 테니까 진행하시고. 근데 그거를 풀려면요. 기본적으로 이 어순을 다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so가 형용사 꾸며주고 이런 개념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개념들은 실제로 또 신텍스에서 다 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텍스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을 익히고 기본적인 어순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영작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넘어가면은 종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듣기랑 객관식 서술형에 대한 제가 해결책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정리하면 자, 1번 듣기 같은 경우는요. 배속과 딕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제가 딕테이션 별표 칠 건데 우리 학원 학생들은 딕테이션 할 수 있는 책을 사가지고 배속으로 들은 다음에 딕테이션을 매번 연습하는 훈련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내신에서 듣기를 틀리지 않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객관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형은 여러 가지지만 그 유형을 가로지르는 몇 가지의 어떤 핵심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주제 파악, 두 번째는 내용 흐름 파악, 세 번째는 그 내용 흐름 파악은 내가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한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맞춰야 되는데 여기 주제, 흐름 파악, 그리고 신텍스 이 세 가지가 포인트였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연결사였는데 연결사 같은 경우는 연결사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동의어만 외워달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설펜틴, 그리고 레버뉴, 그리고 executive 이런 단어들은 단어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내신기가 아니라 방학 기간 동안에 어휘 끝이나 경선식이나 많이 외워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 서술형은요. 제가 신텍스를 알아 영작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영작 훈련 그 자체를 공부를 하셔야 잘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번 시험에 대한 좀 분석과 해결책을 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내신은 EBS. 여러분들 이제 예비 고3이지 않습니까? 고3이 되면요.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간접연계는 이제 EBS로 되기 때문에 EBS를 또 내신 교재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EBS의 특징이 뭐냐면요. 단어가 겁나 생소하고요. 그리고 해석이 어렵습니다. 문장이 겁나 길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지금 제가 말한 전략으로 이 어떤 고3 내신을 대비하려면요. 기본적으로 해석력이 더 좋아져야 되고 더 빨라져야 되고 더 정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텍스를 겁나 열심히 하는 거고 해석을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해석을 강화해가지고 3학년 내신을 잘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